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인솔입니다. 어저께 아이오닉 9 디자인 프리뷰 영상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아이오닉 9 그리고 가장 관심 있으실 EV9과의 재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옵션 스펙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죠. 아이오닉 9이 내년 초 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개된 재원,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배터리 팩이 110.3kWh로 차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출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냥 계산을 통해 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본 건데, 검증은 했지만 조금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스펙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재원표를 한번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아이오닉 9의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서 그 옆에 EV9 재원표를 붙여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차체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 길이가 5cm가 길고 휠 베이스도 3cm가 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휠 베이스 3cm 긴 거는 차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마 배터리 팩의 용량이 달라진 거하고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차의 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폭이 똑같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바퀴 사이의 트레드, 그러니까 바퀴의 좌우 폭이 거의 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암의 길이, 그러니까 이 샤시 쪽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서스펜션 구조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EV9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차인 아이오닉 9을 만드는 것이 아주 논리적인 수순일 겁니다.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본 모델끼리 비교를 하면은 1790대 1755, 그러니까 35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 EV9의 GT 라인을 보면은 또 1780이에요. 그게 이제 루프 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으로. 그래서 아마 루프 레일이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1cm 정도 차이.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이오닉 9의 사이드에서 보는 실루엣이, 바디 실루엣이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뒤로 쭉 떨어지는, 그러려면은 2열과 3열의 실내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1열 쪽에서는 지붕이 살짝 높은 게 맞겠죠. 그래서 EV9보다 아이오닉 9이 지붕의 가장 높은 위치는 조금 높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의 형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을 어제 달아주셨어요. 이게 차가 어떻게 보면 외관 같고 조금 미니밴 같은 느낌도 난다. 참 정확하시구나 싶었습니다. 이 차가 폭은 똑같은데 길어요. 그리고 높은데 사실은 높이가 높아 보이지 않는 게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EV9 같은 경우는 지붕이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시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가 되게 길게 보이는, 그래서 이제 지붕이 오히려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PV라는 방향은 저는 이제 공간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미래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차 안에서 할 게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미래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MPV의 방향이 맞다. 왜냐하면 일단 공간이 있어야지 뭘 할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의 컨셉을 이번 아이오닉 9이 디자인에 투영한 부분도 저는 괜찮은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능하고 상관 있는 쪽으로 가기 전에 차체 형상에서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공기저항 계수죠. 사실 EV9도 공기저항 계수가 상당히 낮은 차입니다. 0.28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스처럼 생긴 차인데 0.28. 그 소리는 사실은 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이음매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매끈하게 다듬어낸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예 그냥 형상부터 매끈하게 생긴 아이오닉 9은 당연히 공기저항 쪽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259 참 대단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가지 안 넣은 게 있습니다. 차량의 중량, 공차 중량. 그러면 이제 차량 총 중량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공차 중량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배터리 팩이 크고 차체도 크니까 아무래도 아이오닉 9이 조금 더 무겁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게 될 출력 부분에서의 차이점도 아이오닉 9한테는 조금 더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배터리 팩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아이오닉 9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3가지 버전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싱글 모터 후륜구동, 그리고 사륜구동에서도 항속형, 그리고 사륜구동의 성능형,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EV9의 경우에는 2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냥 싱글 모터하고 그런 다음에 듀얼 모터 사륜구동. 그리고 듀얼 모터 사륜구동에서 이제 GT 라인이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 토크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듀얼 모터 일반 모델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토크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그냥 2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모터의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싱글 모터 후륜구동 모델부터 비교를 할게요. EV9과 아이오닉 9의 최대 토크는 똑같습니다. 350Nm. 그런데 최고 출력에서는 150kW인 EV9에 비해서 아이오닉 9이 160kW로 10kW 높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출력은 토크 곱하기 RP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는 이제 0rpm부터 최대 토크가 계속 나오는데, 직류 모터는요 쭉 나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시점이 좀 더 늦은 게 아이오닉 9의 케이스라는 거죠. 그거는 모터의 성능에도 좌우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배터리, 인버터가 얼마만큼의 전력량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느냐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그 듀얼 모터 모델로 넘어갈 텐데, 듀얼 모터 모델을 보면은 아이오닉 9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4WD 항속형. 그러니까는 출력은 조금 낮추되 항속거리는 길게 만든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뒤쪽의 모터는 싱글 모터 모델하고 똑같은 160kW에 350N을 쓰는데, 앞쪽의 모터는 66.1kW에 250Nm. 그러니까 출력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후륜구동차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차는 앞에서 출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뒤쪽 모터도 싱글 모터 모델만큼 최대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소리죠. 어쨌든 그래서 이 차는 226kW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내는데, 이거는 160 더하기 66 하면은 이게 226이니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토크는 조금 이상해요. 250 더하기 350 하면은 그 600인데 시스템 최대 토크가 605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오탄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봤을 때는 전륜 모터하고 후륜 모터가 출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출력 곡선은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오닉 9의 사륜구동 성능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터의 출력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EV9 듀얼 모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싱글 모터 후륜에 사용하는 모터를 2개를 사용하라는 거로 보이는데, 이 출력이 160kW까지 아이오닉 9의 경우 160kW까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대 토크는 350Nm가 공이 나오는데 이 모터의 최고 출력은 157.3. 그러니까 싱글 모터의 160kW까지는 안 나오는데 거의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이 아이오닉 9의 신형 배터리가 배터리의 그 전력량을 유지하는 이 방전량이라고 하죠. 이 방전량의 지속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7.3 더하기 157.3 하면은 314.6.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315kW. 그리고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시려면은 여기에 1.36을 곱하시면은 그게 마력입니다. 미터 마력이요. 그리고 토크는 350N.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다고. 거기에 비해서 EV9은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300N. 이건 출력도 조금 제한이 돼요. 그리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350Nm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300N 해가지고서는 듀얼 모터를 항상 한결같이 구동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 99.8kWh짜리 EV9의 배터리가 이거를 350N의 원래 싱글 모터의 풀 파워를 계속 밀어붙이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 출력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50kW였던 싱글 모터 때의 출력보다 좀 차이가 나는 141.3 kW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EV9은 싱글 모터 쪽이 효율이 훨씬 더 좋고 듀얼 모터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모터를 풀로 작동시키는데 배터리가 조금은 붙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T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트 버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350Nm 곱하기 2 하니까 700N을 꺼내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상시 가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9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자, 전비를 보시게 되면은 전비가 아이오닉 9이 조금씩 높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비를 좌우하는 것은 무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공기저항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복합 전비에서는 아이오닉 9이 확실히 공기저항 계수가 낮은 데에서 혜택을 본다. 뭐 미세한 차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크니까요. 게다가 전비까지 좋은데. 그래서 지금 EV9 같은 경우에도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500km가 넘잖아요. 501km. 같은 이제 정부 공인 기준으로 자체 테스트를 한 거겠죠. 아이오닉 9은 아직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자체 테스트했을 때의 결과가 싱글 모터가 532km. 그리고 항속형과 성능형 듀얼 모터 버전들이 공이 500km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항속형하고 성능형하고 이 항속거리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단 2km 차이.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아이오닉 9의 제품 컨셉에서 좀 편안하게 가는 이제 뭐 대형 썰룬 같은 느낌. 그럴 때는 항속형 모델이 갖는 후륜구동 바이어스 되어 있는 느낌이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지금 사전 테스트 결과가 실제 인증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 그건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배터리 팩에 대한 제 뇌피셜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배터리 팩의 뇌피셜을 펼치기 위해서 일단 공개되어 있는 EV9의 배터리 팩에 대한 상세 스펙을 모아봤습니다. 상세 스펙을 보면은 99.8kWh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아 홈페이지에도 배터리 팩 전압은 552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셀이 몇 개가 들었는지, 모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 내부의 직병렬 셀의 구성은 어떤지, 이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셀이 456개, 그리고 모듈이 3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배터리 팩의 무게하고, 부피,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쪽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서 추가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에너지 덴시티 컴패리즌이라는 게 있죠.
3세대 배터리에서 4세대 배터리로 넘어갔다. 670Wh per 리터. 이게 나와 있는 게 보면 SK온의 NCM 9반반 배터리, 슈퍼패스트라고 하는 배터리 모델에 해당된다. 요 정도 정보는 추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서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셀 개수가 456개. 그런 다음에 배터리 팩 구성이 152S3P. 요런 거 이제 배터리 팩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배터리 팩이 셀이 152개는 직렬로 연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세 덩어리가 이제 병렬로 붙는 그러한 배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배터리 팩의 디테일을 아이오닉 9의 것도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하나 더 집어넣어 놓은 게 스탠다드라고 하는 EV9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모델이에요. 배터리 용량은 76.1kW.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전압이 632V로 롱레인지 배터리 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 9의 배터리 팩이 좀 전압을 높여서 이 방전량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들을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 셀 용량, 이건 이제 킬로와트 단위가 아니라 이제 와트 아워 단위로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셀 자체 하나하나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터리 셀의 전압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배터리 셀들의 전격 전압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3.6V 또는 3.7V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는 이유는 내 계산이 맞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배터리 셀 용량을 계산하려면 그거는 이제 배터리 전체 용량을 셀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99.8 나누기 456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1000을 곱해야죠. 단위를 바꿨잖아요. 킬로와트아워에서 와트아워로. 그러면 218.9가 나오죠. 152개의 셀이 지금 전압을 만드니까 552V 나누기 152 하면은 3.6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맞았단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배터리 셀을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 팩도 같이 사용한다 치고 218.9를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계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배터리 셀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셀 개수를 가지고서 전체 용량을 나누면 218.9. 그러니까 셀 개수가 계산돼서 나왔죠. 근데 비교해보면 셀 개수가 적어요. 그런데 전압이 높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렇게 병렬로 한 덩어리가 개수가 적겠군요. 그래서 이거는 2P 구성이겠다. 그러면 348개의 셀이 직렬로 절반, 그래서 174개의 셀, 그리고 그것이 두 덩어리가 병렬, 이렇게 연결될 거다. 이러고 나서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은 내 계산이 맞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32 나누기 174 그러면 3.6. 맞았습니다. 제 추측이 맞아서 이 배터리 셀은 이렇게 생겼다. 이 셀 팩의 구성이, 배터리 팩의 구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확실히 졌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9도 이제 550V로 의외로 낮은 800V 치고는 의외로 낮은 EV9 배터리보다 이제 전압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저는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셀 개수는 계산하기 쉬워요. 왜냐면 아까 그 셀 용량 계산한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같은 셀을 썼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218.9, 요건 단위 문제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해주고 218.9로 배터리 용량 전체 110.3을 나눠주면 셀 개수가 나오겠죠. 110.3kWh의 전체 용량을 218.9
배터리 셀 단위의 용량으로 나눠서 1000을 곱해주니까 504개의 셀이 나옵니다. 자, 그럼 504개다. 그럼 요거를 아까 EV9의 롱레인지 배터리처럼 병렬 3덩어리로 나누겠다. 그러면은 504 나누기 3 하면은 그게 이 직렬로 연결되는 한 덩어리의 개수가 되겠죠? 그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168개가 나와요. 그래서 168S3P 요 구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전압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셀 전압은 3.6V다. 같은 셀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건 3.6 곱하기 16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짜잔, 610V. 예, 이 정도면은 아주 준수한 배터리 팩에 대한 추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 많은 전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전류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류량은 고정을 하고 전압만 높이면, 그러면 사실은 배터리가 훨씬 더 어렵지 않게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전류가 늘어나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전선들 이런 것들이 다 굵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800V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전선을 가늘게 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이오닉 9이 높은 전압으로 더 많은 출력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오닉 9이 EV9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은 공유하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더 발전된 부분들이 뭐 내장이라든지 특히 릴렉션 2열 시트 접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배터리 팩과 파워트레인 이런 쪽에서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저는 EV9도 언젠가는 이 아이오닉 9에서 새로 개발된 배터리 팩과 파워 일렉트릭을 같이 캐리오버해서 사용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라펙터 나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